안녕하세요. 백업 부동산 스토리의 민혜입니다. 금일은 여러분들과 함께 재개발 취득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스터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재개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자, 우리가 이 재개발이라는 건 일단 법률적 요건에 의해서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이 가격이 상승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정비사업이라는 게 또 특성 중에 하나가 단기간 안에 조성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정 그 시점에 내가 매수를 해서 어느 시점에 또 매도하고 나가시는 분이 있고, 또 어느 시점에 그 매수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가격이 움직이는 그 포인트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과 그 시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중에서도 이 감정평가 활동, 자, 이 활동이 나왔느냐 끝났느냐 아니면은 그 감정평가 시행 이전의 사업장이냐에 따라서 좀 여러분들이 물건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쉬워질 수도 있고 좀 어렵게 갈 수도 있고요. 또 분위기가 또 상승되는 시점이면 그 가격이 좀 오버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금일 보는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적게는 뭐 몇천만원, 많게는 억 단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통지 이전이 가장 어두울 때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비구역 지정되는 시점, 뭐 그리고 또 추진위, 그리고 또 이제 조합 설립, 또 이제 건축 심의, 그래서 이제 단계 지나가서 자, 입주하는 시점까지 분명한 건 누군가는 사고 있고 누군가는 팔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파는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고, 자, 매수하는 시점도 분명히 중요한데,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시점에는 가격이 오르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시점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건축심의, 최근에는 이제 건축심의가 접수만 됐다라고 해도 가격이 상승을 많이 하는 게 바로 정비사업장이고요. 또 사업시행가 나오면 가격 상승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가격 올라가는 시점이 관리처분 총회, 그래서 이제 조합원을 모아놓고 관리처분 총회를 열게 되는데, 요 시점에 물건도 좀 사라지고요. 또 이제 가격이 좀 상승하는 시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나왔다. 요 시점에도 가격을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철거 및 일반 분양하는 시점 있죠. 자, 그래서 요때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분양 광고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분양하는 시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또 분양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취득하실 경우에는 유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 각종 개발 호재를 지금의 시점으로 다 끌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과 집중을 받다 보니 가격이라는 게 그냥 있진 않겠죠. 그래서 가격이 좀 움직이게 되는데, 또 오바해서 움직이는 지역과 재개발 구역들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철거 및 일반 분양 시점에 또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최종적으로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입주하는 단계, 그래서 입주 후 프리미엄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입주 후에 프리미엄. 자, 그래서 이제 입주 후 프리미엄 요 단계에 이제 가격이 움직이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금일 살펴보는 시점은 이 사업시행가 나오고, 자, 감정평가 활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활동 이전과 자, 이후, 자, 이 시점을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재개발이라는 거는 이 감정평가 이전에는 여러분들께서 프리미엄, P라 그러죠. P 같은 내 돈이잖아요. 자, 이 P라는 게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 그러니까 명확한 거예요, 불명확한 거예요, 여러분들. 불명확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예측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초보자일수록 이 감정평가 이후에 사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매매가에서 감정가 플러스 자, 이 프리미엄을 더한 가격이 매매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감정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P를 얼마 주고 사는지 여러분들께서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무조건 감정평가 통지 이후에 자, 매수하는 게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냐, 명확하게 알고 살 수 있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 감정평가 이전에 괜찮은 물건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분양 시점, 또 이제 조합원 분양 시점에도 이제 가격이 많이 움직인다고 했는데,
이 뭔가 사업 시행가가 나오고 건축 심의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 그랬잖아요. 자, 이 상승하는 시점에 맞물려서 자, 부동산 분위기 또는 경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앞으로 입주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좀 오바해서 예, 가격이 좀 상승된 가격이 굉장히 오바된 가격이 자 시장에 나오더라. 자 그런 시점에 이제 우리가 부딪히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추측만으로 또는 추정만으로 우리가 프리미엄을 예측해서 매입하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감정평가를 받고 난 이후에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있고 경기를 일으키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속상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시점이 바로 그 감정평가 통지 이전에 분위기가 특히 업된 자 재개발 물건을 살 경우에 많이 일어나더라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합리적으로 좀 물건을 취득할 때에는 자 분위기가 좀 많이 오바가 돼서 그러니까 좋아져서 가격적으로 좀 오바된 성향이 있는지 없는지 요걸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자 사업 시행가가 나오고요. 감정평가 활동하는 데까지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3개월에서 4개월 또는 5개월 아니면 이 감정평가 그 활동이 끝나게 되는데 자 가격이 많이 비싸고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명확한 프리미엄이 알게 되는 시점 감정평가 끝난 이후에 매수를 하는 것도 오히려 그 여러분들의 자산을 불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금일 여러분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감정평가 이전 그러니까 감정평가 통지문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추정을 하고 예상을 해서 사야 되는데 갑이 그 매매가 4억 원에 물건을 하나 취득했고요. 을이 재개발 물건, 자, 매매가 4억 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동일한 가격에 일단 취득은 했는데 다른 변수는 일단 배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감정평가 그 이전에 샀지만 감정평가가 이제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정평가 통지서를 받았는데 자, 갑은 감정평가가 1억 5천이 나왔고요. 을은 감정평가가 2억 원에 나왔습니다. 그럼 갑이 잘 샀을까요? 을이 잘 샀을까요? 자, 프리미엄이 2억 5천인 갑보다는 프리미엄이 2억 원인 자, 을이 좀 더 잘 샀겠죠. 왜? 우리가 감정평가 이전에는 그 추정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물건을 보는 안목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해주고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입장에서 과연 그 맞춰서 이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는 거냐 아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 친구 아무나 따라가면 안 돼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 감정평가 이전에 그 물건을 잘 고르는 게 좀 어렵다. 그러면 이 여러분들께서 감정평가 통지 이후에 사는 것도 좀 안전하게 내가 피를 얼마 주고 살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사기 때문에 괜찮을 수가 있고요. 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정평가 통지 이전에도 물건 괜찮은 거 있고요. 예, 물건 정말 좋은 것도 많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분위기가 예, 갑자기 예, 요즘과 같은 분위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갑자기 확 달아오르고 업이 되다 보면 예, 여러분들 이 매도자도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매수자도 적정한 매수가에 살 수 있는 건지 예, 굉장히 많이 따지잖아요. 매도자도 내 물건을 얼마에 파는 게 좀 적정한지. 근데 이렇게 분위기가 업되다 보면 매도자들도 분명히 가격을 예, 비싸게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 갑자기 분위기가 업됐고요. 또 이제 그 많은 사람들 뭐 사업 시행가 나왔고 그쵸?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분위기가 고조가 될 텐데 이 시점에 예, 가격이 상당히 오버가 돼서 나오는 이 물건이 있는 구역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오히려 한 3, 4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감정평가 활동이 끝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 적정한 프리미엄, 이 프리미엄이 얼마인지 이제 나올 텐데 자, 이 지금 갑보다는 을이 조금 더 잘 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조합원 분양 신청이라는 걸 또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34평이냐 25평이냐 30평이냐 그러면 요즘에는 34평형 굉장히 예, 선호를 많이 하십니다. 대부분 사업장 가면 34평이 P가 더 높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갑과 을이 경쟁을 해야겠죠. 왜? 모두에게 34평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감정가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될 텐데 일단은 이 프리미엄은 많이 주고 산 갑이지만 이 을보다는 감정가가 낮기 때문에 이 34평형을 배정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차후에 자, 피도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일단 내가 원하는 물건도 취득 못 하고요. 앞으로 34평을 받은 을과
갑의 그 프리미엄 차는 더욱더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자본을 가지고 우리가 취득은 했지만 그 우리가 이 이후에 수익률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갑의 물건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조정이 되겠죠. 예, 조정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내가 이 조금 자산상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시행인가가 나오고, 자, 이 감정평가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근데 안 나왔어요. 근데 물건들이 상당히 괜찮은 게 많다 그러면 사야죠. 근데 이제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러니까 갑자기 좀 급등한 면이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내가 적정한 피 주고 사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단은 감정평가 통지 이후에 사시는 것도 좀 여러분들께서 하나의 방법이다. 왜? 이미 비싸잖아요. 감정평가 통지 이후에 가격이 더 올라간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리고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자, 감정평가 통지 이후에 가격이 재차 상승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감정평가 통지문이 나오고 아파트가 입주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그 사이에 부동산 경기가 꺾일 수도 있고, 또 가격적인 면이 이 단기적으로 또 규제에 의해서 또 꺾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먼저 샀다고 해서 투자 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가격이 급 상승을 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요거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이후, 그러니까 뭐가 해가 떴다라고 제가 지금 표현을 해드렸는데, 자, 감정가와 프리미엄이 명확히 구분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감정평가 통지 이전에는, 자, 가장 어두운 시기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물건 취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그 계속 지속적으로 우상향,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지만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최근에 재개발, 재건축 투자 안 해보신 분들도 많고요. 또 이제 투자 한두 번 해보신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자, 어둠 속에서 보석을 찾는 격이다. 자,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 통지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이 추정하고 예상해서 이 사는 프리미엄, 자, 어둠 속에서 뭔가 괜찮은 물건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사업시행인가부터 감정평가 통지 나오는 시점, 그렇게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보통 한 3개월에서 5개월 사이면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가격이 급등한 시점이라 그러면 감정평가 통지 이후에 사시는 게 피를 명확하게 얼마에 사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취득하는 데 있어서 안정성이라는 게 올라가요. 안정성. 자, 안정성이라는 게. 그래서 먼저 투자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먼저 투자했다고 해서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다시 한번, 그 다른 변수를 좀 배제하고 설명을 드리자면, A 물건이 있고 B 물건이 있어요. 그래서 지분 10평짜리가 있고 6평짜리가 있고 전용 15평, 14평짜리입니다. 자, 근데 이제 A 물건은 공주가가 1억 원이고요. B 물건은 공주가가 1억 4천만 원입니다. 자, 근데 A 물건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가 3억 8천만 원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B 물건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가 4억 5천만 원입니다. 자, 근데 최근에 물건들 매수하고 막 뭐 하고 싶은 물건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상담 전화도 많이 오고, 뭐 부산에 있는 재개발, 또 수원에 있는 재개발, 또는 이제 부천이나 뭐 광명이나 성남에 있는 재개발, 자, 요런 사업장에 있는 물건들 정말 많이, 서울에 있는 물건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자, 공주가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그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간평활동에서. 자, 공주가라는 거는 공동주택 가격이죠. 그래서 세금을 매기기 위한 기준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금을 내기 위한 기준 가격이다. 자, 그랬을 때 이게 감정평가 요인의 뭐 절대적인 양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부동산에 갔더니 공주가에 1.5배를 곱하면, 자, 그게 감정가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근데 공주가 물론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조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그 공주가 그 높다고 해서 감정가 잘 나오는 거 아니라는 거, 재차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분이 10평이 크잖아요. 여러분들 땅 사거나 뭔가 물건 살 때 평당 얼마야, 지분 얼마야. 자, 평당,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쵸?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자, 적정한 매수 가격인지 이것도 따져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A 물건, 자, 여러분들 그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자,
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자, 1.5배 공주가에 곱해 볼게요. A 물건 1억 원이에요. 거기서 1.5배 곱하면 자, 1억 5천 감정가가 나왔다고 칠게요. 자, B 물건 자, 공주가 1억 4천입니다. 1.5배 곱해 볼게요. 그러면 2억 1천만 원이에요. 2억 1천만 원. 예. B 물건.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감정가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 들었대요. 그러면 이 매매가 3억 8천에 주고 산 A 물건 그러면 P 얼마예요? 2억 3천만 원입니다. 예, 2억 3천만 원. 그리고 B 물건 예를 들어서 그 감정가 이 추측하는 게 공주가에 1억 4천 그 1.5배 곱했더니 그 2억 천이 나왔죠. 그래서 2억 천에 그 4억 5천을 빼주게 되면은 자 2억 4천입니다. 2억 4천. 자 요런 것들 여러분들께서 좀 고려를 하시고 좀 사셨으면 좋겠는데 자 요렇게 그 공주가에 그 1.5배 곱해 가지고 예, 감정가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자 누가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감정평가 활동 뭐하러 합니까? 공주가에 그냥 1.3배 사업성이라는 걸 고려해서 1.3, 1.4, 1.5 곱해버리면 되는데 뭔가 비용을 지불하면서 왜 감정평가 활동을 해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이 공주가는 좀 그 세금을 내기 위한 기준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참조만 하셨으면 좋겠고 자 공동주택 가격이 있으면 그 공시지가라는 게 있어요. 공시지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공시지가 갖고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공시지가 지분 10평이 많이 나오겠어요? 공시지가 총 합을 더하면 지분 6평짜리가 많이 나오겠어요. 그러면 공주가 1억 4천 나왔지만 지분 10평짜리가 공시지가는 더 그 합했을 때 가격이 더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공주가 높은 게 과연 예, 감정평가가 잘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공주가는요 그냥 참고만 하시는 거예요. 참고만. 예, 공주가에 뭐 110%가 나올 수도 있고 100%가 나올 수도 있고 뭐 180%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거에 의해서 자 가격을 적정한 가격인지 아닌지 예상 프리미엄을 여러분들께서 추측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그 좀 물건 잘못 사시는 경향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를 제가 종종 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유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 꼭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지금 현재 사업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그 현재 사업 단계에서 적정한 그 프리미엄인지 또는 적정한 매매 가격에 의해서 자 우리가 참조한다 그랬잖아요. 좀 참고할 것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좀 참조한 다음에 적정한 추정 프리미엄이 예상된다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분위기가 갑자기 업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 시행가를 기점으로 해서 이 감정평가 활동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오히려 분위기가 많이 업이 돼서 가격이 비싸게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한 3개월에서 5개월 기다린 다음에 자, 그 감정평가 통지위에 사게 되면 명확한 프리미엄이 자, 여러분들이 알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께서 안정성이라는 게 높아진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최근 그 상승분이 얼마만큼 올라갔는지 이거 꼭 따지실 필요 있고요. 또 이제 내가 적정한 자본금으로 이 물건을 끌고 나갈 수 있는지 취득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이 시간을 고려를 잘해야 됩니다. 자 사업 시행가 나오고요. 감정평가 활동하고요. 아파트가 쭉 그 사업이 진행돼서 입주하는 시점까지 상당 시간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오래. 예, 그랬을 때 지금 적정한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건지 또 내가 어느 시점에 나갈 건지 아니면 내가 아파트에 입주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총 이 매입가를 우리가 또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입주 시까지 그 조합원 공급가와 또 이제 그 지금 내가 지불한 프리미엄 요걸 더하게 되면 총 내가 이 재개발 물건 내가 원하는 평수 때 얼마에 들어가는지 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따지시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유망하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무작정 들어가다 보면은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장이든 재건축 사업장이든 그 매수 포인트가 있어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자 그렇지만 이 사업 시행가가 나오는 시점 자, 요 시점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자, 요때 여러분들께서 감정평가 활동 금방 나오거든요. 자, 그랬을 때 그 시점에
가격이 많이 비싸고 물건이 없다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들께서는 감정평가 활동 이후에 명확한 프리미엄이 얼마인지 조금 확인하시고 들어가고요. 또 감정가에 따라서 내가 그 원하는 평수대 또는 A타입이냐 B타입이냐 이런 거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자 가능한 물건들을 여러분들께서 또 찾아야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감정평가가 어느 정도 나온 시점이 오히려 좀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점. 자 그래서 먼저 투자한 게 자 무조건 잘 투자했다. 또 가격적으로 내가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공식은 여러분들께서 좀 머릿속에서 지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른 변수들을 좀 제외하고 금일 여러분들과 매수 포인트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재개발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분위기 많이 고조가 됐고요. 자, 그래서 터무니없는 가격에 나오는 물건도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자, 매도자 입장에선 당연히 가격을 비싸게 받고 싶은 심정 이해갑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사업이라는 게 이 단계에 따라서 앞으로 입주하는 시점까지 굉장히 많이 오랜 시간 걸려야 되는데 자 앞에 사람이 비싸게 팔면 뒤에 사람이 먹을 게 없습니다. 자 사람이 바보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사람들이 이 가끔가다 이제 호구 걸리는 거예요. 호구. 그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매수자 입장에서 좀 이런 것들을 좀 염두를 해주시고 조금 너무 이 취득을 못해서 안달해서 자 이렇게 막 그 좀 조급해 하시고 좀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금일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조금 말도 좀 더듬고 좀 약간 코가 맹맹해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자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조금 건강관리에 좀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좀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 민해가 되도록 하겠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